10월 13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관세 협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뉴욕 증시, 오늘 국내 증시도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동안에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뭐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하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또 글을 남기게 되면서 타코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나왔죠.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항상 트럼프는 도망친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역시나 티키타카 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확실히 AI 거품론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제가 주말 동안에 24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불리한 건 트럼프고 여유로운 거는 시진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선거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4년민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율이 필요한 단계고, 시진핑은 사실상 독재 국가잖아요. 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든 기업들이 죽든 버틸 수가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물러나기 4년 정도까지는 더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중개하는 사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예측하는 사람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크게 하락이 나왔고, 야간 선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3%, 4%대 하락이 나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좀 확인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히터루 등 전략 강물에 대해서 10억 달러, 1조 4천억 상당의 이 좀 비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5개 가지고 있는 거 여전히 원자재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이 히토류가 진짜 5만 대만에 다 쓰이기 때문에, 네, 히토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 대만 다 쓰이기 때문에 결국 히토류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조업이 없는 국가잖아요. 히토류를 정제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히토류를 채굴 할 때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자국민들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미국이 단기적으로 히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을 확보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카드를 지금 관세 협상을 앞두고 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이죠, 여러분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400원이 굉장히 큰 기점이에요. 네, 1,400원이 굉장히 큰 기점이고, 최근 10년 동안에 1,400원이 국내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서 한번 치솟았고, 계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1,400원대 올라가는데, 지금 별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노이즈가 발생했긴 하지만은 돌발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슈인데 계속 지금 환율이 1,400원 3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뭔가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고장났고 안타깝게 지금 정부는 환율을 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코멘트가 너무 없어요. 사실 아무리 연이었다고 하지만은 환율 1430원대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때, 네, 계엄 사태 때 환율 폭등으로 전재산 전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 이거 정말 아무 일 없었냐, 책임져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환율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별 말이 없죠.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정책은 당분간 1,400원은 뉴노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환율 1,400원 딸에 나올 때는, 네, 뭐 기회 줄 때 환전을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담감 그리고 뉴욕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다행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SNS 이후에, 네,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위켄 나스닥이라고 나스닥 상장한 기술주 100개에 대한 이 시간의 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거래에 대한 상승률을 우리가 좀 확인했는데 지금 1.3%대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피어앤 그리드 지표도 20까지 떨어졌다가 좀 9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여전히 공포 지수긴 하지만은 시장 자체에 급격한 공포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요일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오늘 조정 나올고 만약에 오후장에 좀 많아 올리게 된다면은 적극적인 추매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죠. 네, 비트코인도 바닥 찍고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한 조정은 뭐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오후장에 1대1 정도 비율로,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뭐 두 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1대1 정도 비율로 한번 추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비중으로 막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워낙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게 어제 청산도 많이 됐고, 오늘 또 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은 신용이 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오전까지는 봐야 되고, 오후부터 추매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크게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만삭스는 닷컴 버블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IB의 S&P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JP모건은 미국 증시가 6개월에서 2년 내 큰 폭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JP모건은 2년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부터 이 사람들은 약세론자예요. 얘네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2023년 넘게 지금 계속 폭락이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셧다운에 공무원 4,000명 해고했지만은 뭐 군인급여는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 역대 셧다운 일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일이 넘어갔죠 지금.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들 반사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나왔던 내용이죠. 철강 관련된, 우리나라가 가장 철강을 많이 파는 국가가 미국이랑 유럽연합인데, 이 두 국가가 지금 철강에서 50%, 우리나라 지금 철강에서 50% 그대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 정말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근데 여러분들, 철강 기업은 망하면 안 돼요. 모든 산업에는 철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조업 산업에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는, 네, 우리는 뭐 히토류 미국 거 5개 가지고 있는데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국내 히토류 주식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히토류는 히토류가 아니고 히토류 대체할 수 있는 자석들, 뭐 페라이트 자석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대만의 GDP가 계속적으로 뭐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어쩔 수가 없죠. 대만은 우리나라 이제 8, 90년대처럼 적극적으로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 다 조지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보시는 거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최근 뭐 캄보디아 이슈 많은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사실 고수익 알바라는 것이 약간은 범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 말도 맞고, 근데 실제로 납치가 감금이 됐다면은 좀 구애하긴 해야죠. 네, 뭐 최근에 외교부 관련해서 정말 안 좋은 내용이 많죠. 뭐 탈출해가지고 외국에 신고했더니 뭐 아침에 오라고 하던지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5위 안에 드는 강대국인데 캄보디아 하나 못 구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구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치 단속 결과 보세요. 중국인데 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외국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피해 입히는 범죄 많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뭐 범죄단체가 중국 보이스피싱 한다든가, 미국에 가가지고 뭐 테러 더 지른다든가, 납치한다든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맨날 당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중국이랑 베트남 이런 국가들한테 한 소리 좀 하세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쎄. 외국 나가면 한마디도 못해요. 이 사람들. 네. 진짜 그냥 한국에서 기업 운영하다가 사고로 사람 한 명 돌아가시면 그거 가지고 막 난리 연병을 다 떨면서, 외국 한국인들 납치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뭐합니까? 군대라도 파병 보내든지. 아무튼 뭐 요 정도 내용이 있고, 네, 뭐 K 시리즈 오랜만에 나쁘진 않은데 요것도 뭐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법안이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 끝나는 법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관광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그래서 관광이 굉장히
많이 하더 돈을 많이 써요. 그럼 그 대신에 이제 환급금을 우리가 좀 많이 주는데, 사실 이거는 다시 오게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야, 저 나라에서 피부 시술 받고 의료 시술 받으니까 얼마 정도 나중에 환급도 해주네. 다시 올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 가격의 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가세 환급은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뭐 제주도 가거나 뭐 강원도 가거나 뭐 솔직히 가가지고 뭐가 있어요? 맨날 출렁다리 있고 뭐 둘레길 똑같이 있고 케이블카 있고. 한국은 없어, 특색이.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전쟁 이후에 빠르게 이제 제조업 위주로 그냥 말 그대로 잘 사는 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6.25 때 다 망가져가지고 이 유적이란 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1년에 2천만 명씩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의료 관광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던지, 카지노 산업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든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좀 빨리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딱 미국은 이제 금융주들부터 딱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네, 실적 발표 쫙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 이슈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지금 6천억대.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어제 이것도 많이 카톡이 왔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특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특허 분쟁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이번에 뭐 반도체 종목들 포함해가지고 좀 지수 조정 나올 때 요 악재가 같이 묻혀가면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는 좀 심각하죠,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배당을 좀 주니까 배당 받으면서 좀 버틸 수 있는 게 다행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월요일날 오늘 LG전자, 네, 뭐 영업이 실적 발표, 내일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이제 LG 삼성이 딱 스타트를 끊는데 뭐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쁘지 않죠.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대신에 LG라는 이 기업에 대한 이 간판을 봤을 때는 손이 안 나가죠, 잘. 예, 특히 지분 봤을 때 막 구시 애들이 막 최대 주주로 있다 이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LG 주식, 특히 구시 주식은 건들지도 말라라는 격언을 좀 지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어제 제가 워낙에 영상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어제 카톡도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하루 만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밸류가 꺾이지 않는 악재는 그냥 매수 타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 꺾이지 않는 악재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 뭐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꺾는 정도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매 타임만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